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시장이 어렵기도 하고 아주 쉽기도 한 시장이지요. 그만큼 시장은 디커플링과 커플링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이 어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코스피 종목들에서는 실망감이었을 거고 성장주 개념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그거에 호응되는 커플링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어제 반등의 궁극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전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았었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중국 PMI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상승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 경제 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 이 부분 때문에 상승한 경기 외적인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 있는 흐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 수급적이거나 힘으로 약한 업종이 더 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제가 여기 나오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산업재해와 소재, 조선인이 철강 건설, 건설은 좀 중립적이고 조선, 철강, 화학, 정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시각을 보이는 그 이유는 누차 이야기를 했고 도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추세가 바뀌어야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고 업종, 그런 업종 부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죠. 그러면 추세를 바꾸려면 결국 1, 4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1,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더 안 좋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그래야만 그런 유형의 업종 부분들이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거죠.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어제 또 조금 떨어졌고 오늘도 조금 약세인 거지요. 종합주가 지수 추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폭과대지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낙폭과대가 아닌데 종목, 업종이 낙폭과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색으로 보게 되면 IT 관련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종합주가 지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LG전자, SK하이닉스, 제일모직 이런 IT 관련주와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성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 공부 잘하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코스닥이지요.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545포인트를 깨지 않는 한 코스닥의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코스닥 흐름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성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코스피는 안 좋고 코스닥이 좋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도 좋은 종목들이 많죠. 그것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성장을 함께 구사하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준비된 도표보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400억 현물 매도를 했습니다. 분기 이후에는 좀 바뀔까 생각을 했는데 바뀌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의 시각에서 힌트를 하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내던지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결국 산업재 소재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의 성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관점, 일본에는 없는데 우리 시장에는 있는 업종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본 반도체 다 죽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라도 해볼 만한 부분이지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을 사고 싶은데 한국은 별로 이머징 마켓의 한국은 매력도가 떨어져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사야 된다면 굳이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일본의 비중이 적고 일본에 없는 기업 그 부분을 사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 라인 부분들 그와 연관된 네페스라든지 부품 관련주 부분들을 사러 들어오겠죠. 그것이 그 마켓을 지켜내고 있는 힘입니다. 또 하나 있지요. 그죠? 어떤 부분입니까? 일본에 없는 기업. 그죠?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죠.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 시장엔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인 흐름 중에 하나지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나온 이후에 또 하나의 정책 선거를 앞두고 나올 만한 이슈화될 만한 정책이 뭡니까? 대체 휴무제입니다. 결국 일본에 없는 기업이면서 우리 시장에게 힘을 발휘줄 수 있는 정책적 힘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업종 부분 뭡니까? 여행주지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호텔신라, 면세점, 경쟁기업이 없죠. 그죠? 그런 부분들과 자전거 타고 가면 됩니다.
그죠? 자전거도 대체유율 관련주죠. 이런 부분들의 종목 업종 부분들이 일본에 없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관련된 주식, 음식료,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카지노, 이런 문화, 게임,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의 순환매를 따르고 그 순환매 속에서 그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다소 부담이 된다면 1사분기 실적 발표 전에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정도로 가고 지금의 산업재 소재 쪽 부분 흐름들은 1사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 낙폭 과대하다라고 하는 반등의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G와 롯데케미칼 저점을 계속 깨고 있고 정유주도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고 그나마 믿었었던 조선업종까지 2010년, 11년에 저가 수지했었던 물량들이 나가고 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댈 것 없는 산업재 소재입니다. 그런 산업재 소재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종합주가지수가 낙폭과대가 아닌데 업종과 종목이 많이 떨어진 것은 절대 낙폭과대가 아닌 겁니다. 적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는 중이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